안녕하세요, 문가차 꽉 기자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차량은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V90 B5 프로입니다.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모델 중 맏형이자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이번 리뷰를 통해 실내외 디자인은 물론이고 외관 모델의 특징인 공간성도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V90의 편의사양과 주행 성능까지도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볼보의 외관 모델입니다. 외관 모델인 만큼 세단과 SUV의 장점을 고루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세단의 안정감 있는 승차감과 SUV 공간 활용성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이죠.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인 V90은 총 두 가지 엔진 라인업과 트림이 존재합니다. 엔진은 B5와 B6 라인업으로 나뉘고 B5는 일반과 프로 트림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시승을 진행한 차량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B5 프로 트림이고요. 차량 가격은 22년식 기준 7,57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기존의 V90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만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새롭게 바뀐 입체 형태의 전면 그릴과 3D 형태의 전면 볼보 엠블럼, 전후면 스키드 플레이트, 안개 등 디자인이 변경돼 기존 모델과 차이를 보여줍니다. 리어 램프는 볼보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세로형 디자인과 시퀀셜 타입의 턴 시그널이 적용된 풀 LED 리어 램프를 장착했고, 후면 범퍼 하단에는 크로스 컨트리 레터링을 음각으로 새겨놔 멋을 더했습니다. B5 프로 트림의 휠은 19인치의 5스포크 그래파이트 다이아몬드 컷이 장착됐고, 단면폭 235mm, 편평비 50%, 19인치의 미쉐린 프라이머시 4 타이어가 장착됐습니다. 미쉐린의 프리미엄 컴포트 썸머 타이어로 주행 성능과 승차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됩니다. 실내 역시 전체적인 다른 볼보 모델과 거의 비슷한 패밀리 룩을 이룬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인 S90과 거의 같은 인테리어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원목을 연상케 하는 우드 트림과 다양한 금속 소재를 통해 플래그십다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시켰습니다. 천공 처리된 나파 가죽 시트는 고급스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1열 시트의 조절 범위가 상당히 넓은 덕분에 어떤 체형이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다양한 시트 포지션이 가능하고 안락한 착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존과 동일한 편입니다. 다만 운전 중에 직관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능들이 여전히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 조작해야 하는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티맵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돼서 편리하고요. 여기에 우수한 음성인식 시스템 덕분에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들은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하는 어드밴스드 공기청정 기능이 장착됐고, 전동식 파노라믹 선루프를 통해 남다른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있지만 확실하게 고정시켜줘야 할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재즈 클럽 모드가 추가된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은 여전히 우수한 품질의 사운드 시스템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뒷좌석 선 블라인드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앞뒤 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등의 편의 기능들이 있어 플래그십 모델다운 사양들이 탑재된 것도 특징입니다. 크로스컨트리 V9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파워트레인의 변경입니다. 기존의 D5 디젤 모델을 없애고 가솔린 2.0 터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통일한 부분인데, D5는 최고 출력 250마력, 최토크 35.7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출발 가속 시 약 14마력의 출력과 4.1kgm의 토크가 더해지지만,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일상 영역에서 차이를 느낄 만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물론 가속력은 제로백 7.6초로 충분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제동력도 일반 도로를 주행 시 기준으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됐는데, 변속 시 변속 레버를 2번 조작해야 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후진단에서 D단으로 바꿀 때 중간에 중립을 한 번 거쳐서 변속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조작이 가능한 전자식 변속 레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수동 모드도 지원하는데, D단에서 아래로 내린 후 업다운 시프트를 옆으로 조작해야 하는 것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핸들링 느낌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서 조작이 쉬운 편이지만, 유턴이나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을 비교적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다소 피곤함으로 작용했습니다. V90의 서스펜션 느낌은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전륜 서스펜션이 더블 위시봉 구조로 돼 있어 높은 과속 방지턱도 큰 충격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정숙성은 플래그십인 것을 감안하면 살짝 아쉬운 수준입니다. 저속 구간에서 주행할 때 유입되는 엔진음은 제법 들리는 편이었고, 주행 시 노면 소음과 진동도 생각보다 실내로 유입되는 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상 영역에서는 편안한 승차감과 무난한 정숙성을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플래그십 특유의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V90의 장점은 준수한 승차감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성에도 있습니다. 기존 대비 2cm 늘어난 차체의 전장은 4960mm로 더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2941mm의 해치백 구조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실제로 뒷좌석에 착석할 때 역시 꽤 넉넉한 실내 공간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신장의 남성 기준으로 헤드룸과 레드룸 모두 여유 있는 공간성을 보여주지만, 사륜 구동이란 구조적 특징으로 센터 터널이 다소 높게 올라온 것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V90은 웬만한 SUV 못지않은 공간 활용성을 보여주는데, 트렁크 공간이 폴딩 전에는 560L이고 폴딩 후에는 무려 1526L로 확장됩니다. 또한 폴딩 시 시트가 풀플랫으로 접혀 차박에도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보여주고요. 트렁크 바닥 커버 밑에도 가스 리프트가 장착돼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공간 활용과 매우 실용적인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전통 외건의 모습을 지닌 만큼 세단의 준수한 승차감과 SUV 못지않은 공간 활용성이 최고 장점인 차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기자였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